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마음이 따뜻하고 부지런한 나무꾼 도원이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며 살아가던 도원이는 늘 한 가지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추위에 떨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원이의 지게는 아버지가 쓰시던 것으로 너무 낡아서 무거운 짐을 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도원이는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 저편에서 신비로운 가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도깨비 잔치와 신비한 지게. 깊은 산속 넓은 터에서 도깨비들이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불꽃 한가운데 신기하게 빛나는 지게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 신통한 지게를 보거라. 무엇이든 올리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보물이지. 우와 정말 신기해.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도깨비가 큰 바위덩이를 지게에 올리는데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도원이는 생각했어요. 저 지게만 있다면 어머니께 더 많은 나무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 텐데. 도깨비들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사이 도원이는 조심조심 지게에 다가가 등에 졌어요. 그 순간 지게가 도원이의 등에 포근하게 맞춰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에요. 내 소중한 지게. 어디 간 거야? 쿨쿨. 도원이는 깍듯이 허리를 굽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꼭 좋은 일에 쓸게요. 잠깐. 그 지게는 욕심 많은 사람에게 보이면 아주 위험하지. 그러니 조심히 다뤄야 할 거다. 도깨비가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도원이가 별빛을 받으며 산길을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기적의 나날 가벼워진 짐, 따뜻해진 짐.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장작을 져도 바람처럼 가볍고 큰 통나무를 올려도 구름처럼 포근했거든요. 도원이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 누구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답니다. 아니 도원아, 오늘도 이렇게 많이 가져왔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시장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지게가 저랑 잘 맞나 봐요. 도원이가 대답했습니다. 도원이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머니 상에는 김치찌개에 두부가 더 들어갔고 구멍난 버섯 대신 따뜻한 양말이 놓였지요. 도원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란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도원이는 조용히 지게를 벗어놓았어요. 지게는 잠깐 반짝반짝 빛이 나며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라오는 법이에요. 2번째 신통력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지게. 며칠 뒤 도원이는 지게에 또 다른 신비한 힘을 발견했어요. 빈 지게를 톡톡 가볍게 두드리니 텅 빈 공간에 없던 것들이 차곡차곡 생겨나는 거예요. 지게를 한번 두드리니 윤기 나는 쌀 한 가마니가 나타났어요. 다시 두드리니 귀한 약초 꾸러미,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는 좋은 것들이 나타났답니다. 이건 써도 되는 건가? 도원이 중얼거렸어요. 도원이는 깊이 고민했어요. 그러다 마음을 정했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에만 쓰자. 도원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원이는 밤마다 몰래 어려운 집들의 쌀과 나무를 나눠줍니다. 찬 바람 부는 집에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고마운 일을. 하늘에서 복이 내렸나.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마을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요즘 밤마다 하늘에서 쌀이 떨어진다더라. 분명 도깨비 장난일 거야. 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골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욕심쟁이의 등장 오해와 위기. 이 고을에 귀신이 나타나 소란을 피운다고 들었다. 밤마다 생기는 곡식 분명 도둑질이거나 사술에 틀림없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도원이라는 나무꾼이 요즘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짐을 나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부관이 떠들어댔습니다. 이윽고 도원이는 관아로 불려갔어요.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신비한 지게를 보여주는 순간
도깨비들의 당부가 떠올랐어요. 욕심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말 것. 빼앗기고 말 테니까. 저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것뿐입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증거를 대보하라. 그렇지 않으면 곤장 30대.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이는 깊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지게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주신 선물 때문에 누군가가 다칠 뻔했어요. 이 지게를 다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실만은 밝혀주세요. 지게의 세 번째 힘은 바로 거짓을 꿰뚫어보고 진실을 드러내는 힘, 그것이 깨어났어요. 진실의 빛,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이는 지게를 지고 가나 앞에 당당히 섰어요. 오늘은 또 어떤 거짓말을 지어낼 셈이냐. 부관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도원이는 차분하게 오늘은 지게가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지게 등판의 용빈을 무늬가 신비롭게 빛나며 마을 곳곳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따라가다 보니 부자 상인 장봉의 큰 창고 앞에서 빛이 멈춥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창고 문이 열리자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던 물건들과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원님이 말문이 막힌 사이 지게의 빛은 이번엔 관아 뒤편 비밀 창고를 비췄어요. 그곳에는 원님이 몰래 모아둔 개인 재산들이 가득했죠. 원님은 무릎을 꿇으며 내가 잘못했소. 원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훔친 물건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어요. 장봉도 벌을 받았고 부관도 깊이 사과했답니다. 부관도 고개 숙이며 도원아, 정말 미안했다. 도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우리가 서로 믿고 도우며 산다면 신기한 지게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아름다운 이별 지게야 이제 편히 쉬어. 모든 일이 끝난 후 도원이는 다시 깊은 산으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 처음 지게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이제 사람들 마음이 더 따뜻해졌으니 편안히 돌아가세요. 도원이가 지게를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올려놓자 지게가 반딧불이처럼 수많은 작은 빛으로 흩어져 하늘로 사라집니다. 어디선가 도깨비 대장이 말합니다. 진짜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녀석이로구나. 호. 도원이는 빈 등으로 산길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웠답니다. 진짜 마법. 그 후로 마을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일이 줄어들고 이웃끼리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났어요. 도원이의 집은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식탁에는 늘 따뜻한 정이 가득했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으니 내 어깨가 한결 펴진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큰 마법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요술지게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는 가볍게 도와주고 진실 앞에서는 환하게 빛나는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저는 소곤소곤 이야기 수비였습니다.